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39포인트, 0.45% 상승한 2091.8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5% 내린 674.4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 개막과 함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0% 오른 27,359.1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인 S&P 500 지수는 0.02% 상승한 3,014.3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0.17% 뛴 8,258.19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상승폭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들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적당한 재료를 찾으면서 관망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특히 어제 2분기 GDP 발표로 반등에 성공했던 중국 증시, 오늘은 파란불을 켜면서 상하이 지수 전거래일 대비 0.16% 내린 2,937.6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는 중국의 엇갈린 경제 지표에 따른 신중론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생각보다 빠르게 재개가 되었고 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투자자들의 안일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는 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더욱더 경계 심리가 강화되면서 당분간 우리 장세, 이 관망 장세가 이어지고 또 테마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F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되게 뭔가 스타일의 변화가 있는데 뭐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증시 때문에 속 끓고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마에스트로 전문가 뭐 변했는지 아세요? 아,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딱 보면 네. 알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변했는지. 뭐 리프팅 하셨어요? 뭐 아니, 아니, 헤어스타일이 엄청 예쁘게 변하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원래 예뻐서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거 알겠습니다. 괜찮죠? 네네. 주식와이프 전문가 오늘 예쁘게 또 헤어스타일도 했으니까 오늘 힘차게 또 히든 종목 선물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리프팅 계속 얘기해 주시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피 이름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때 두 분 계실 때 했던 얘기라서 자꾸만 이제 써먹으려고 싶은데, 일단 그 오늘 시장 뭐 코스피는 뭐 이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흐름은 뭐 괜찮았는데, 사실 뭐 괜찮은 걸 갖다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코스피는 정말
정말 좋았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체감이 확 와닿는 그런 상승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시장이 현재 이제 흘러가는 구조 자체는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든 뭐 큰 그 차이는 없어요. 큰 흐름은 자 지난주 화요일까지 아시다시피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급락을 했었고 수요일부터는 그 하락세가 다소 이제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적어도 급락 국면은 좀 진정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약간 좀 갈리는 현상. 왜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였고 코스닥은 마이너스였는가 이런 것들을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코스닥이 더 약했는데 자 일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까지 시장이 정말 계속해서 빠지면서 저점권에서 개인들 물량 이탈이 일어나다가 이제 저점이 잡힌 것을 보고 다시 투자자들은 약간 좀 안도성 저점 매수에 나서게 되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 시장이 뭐 코스피를 봐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올해 1, 2월 달에 올랐던 것 말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수익에 목마른 이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우량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이 중소형주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중소형주로 구성된 코스닥 쪽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보더라도 코스피에서 한 2,700억 원 가까이 자금이 개인 투자 자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반대로 코스닥으로 들어갔어요. 2,000억 가까이.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등을 돌리는 그 와중에서 오히려 코스피 쪽이 더 상황이 좀 좋아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여담이지만 사실 뭐 긴 시간 놓고 보더라도 말이죠. 우리 2015년도부터 이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늘어난 이후로부터 보시면 이 코스닥에서 개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요 이후로 가파르게 이 개인들 물론 늘어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수록 좀 무거워진다는 것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 조만간에 더 큰 어떤 급등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약간 좀 이 머릿속 한켠에 좀 넣어두면서 어떤 비중이라든가 이런 조절함에 있어서 코스피 종목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그냥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도 장중에 빨간불을 좀 강하게 켜는 경우도 있어서 잘 가나 싶었는데 어김없이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비해서 또 오후장에 또 손바뀜이 일어나거나 네네네. 지금 그런 증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내일장 전략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 증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손바뀜에 주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규제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라든지 뭐 부품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오후장으로 이제 넘어가서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뿌리는 여드름 치료제 이런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 또 상한가에 기록한 JW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저감 조기 진단 유럽 특허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증시에서는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증시를 또 견인할 수 있는 또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코스닥 차트와 또 제약지수 차트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흐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종가 마감 기준으로 674.42포인트 0.05%로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상으로 봤더니 사실상 지금 구간이 단기적인 이제 저점 구간을 찍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바로 지난주에는 이제 밑골이 달면서 바로 이전의 전저점 구간까지는 코스닥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하락세가 최근에 제약 악재로 인해서 코스닥 증시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섹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약 섹터는 지금 최근에도 계속 우하향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악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면서 봤더니 월봉상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
할 텐데요. 월봉산 구간에 이 60월선 구간대를 좀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고 과거에 2005년, 2016년도 제약바이오 이때도 붐이었었는데 그때 구간에서 이제 저항받고 떨어졌었던 구간이 이번에 이제 지지 구간으로 나오면서 이제 악재가 지나고 호재로 넘어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제약 섹터와 함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신규 진입은 제가 자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증시는 중소형 개별주 종목들, 개별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또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매매해 보시라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이스트로 전문가께서 잉크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장이 끝날 때 무렵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16.53% 급등하면서 4,9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저 일별 시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저 이거 또 알 것 같아요. N자형 아니에요? N자가 뭐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두 번 정도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게 이렇게 네네네. 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 왜 이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잉크 관련된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뭐 잉크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좀 이렇게 뿌린다라는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한다면 최근에 뭐 이제 그래핀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N자 패턴이다. 즉 N자라는 것은 움직임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촉발한 것이 바로 이 그래핀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잉크테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움직이는 흐름은 자 이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에 뭐 급등락을 반복하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그렇지만 약간 지저분합니다. 어떤 약간 이쁘게 좀 다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매일매일이 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차트를 길게 당겨놓고 보면 아까 지난번에부터 제가 계속 특히 7월 달 들어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증시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연 저점 수준까지 다시 밀리면서 당연히 떨어져도 시원찮을 종목들도 떨어졌지만 떨어질 필요가 없는 종목들마저도 사실 떨어진 그 급락해서 연 저점까지 밀려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 주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과거에 사실 뭐 옛날에도 2013년도 뭐 이때 당시에도 뭐 그래핀이라든가 이런 모멘텀 이거 지금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뉴스 뒤져보면 2010년 초반에도 그래핀 얘기 있었어요. 그게 다시 이제 지금 부각이 됐는데 예전에 막 4만 원에 인접 갔던 주가가 지금 4천 원도 안 됐던 상황입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하지만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런 재료를 아직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 함께 또 이제 얘기 나온 것은 그 EMI 차폐 필름의 어떤 국산화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폐 필름이 뭐냐면 이 전자파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공기 막 떠다니는데 이게 상호간에 이제 방해 전파 이 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좀 약간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전자파 방해 현상이 사실 큰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거를 이제 국산화했다는 걸로 국산화했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얘기가 좀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저 일본하고 말이죠. 굉장히 지금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단어를 되게 자주 보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수출 다변화라는 얘기. 왜냐하면 일본한테 약간 좀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았던 것들 일본 말고 다른 나라 뭐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땡겨오자는 얘기고 두 번째로 국산화입니다. 국산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소재까지도 같이 좀 만들어버리자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국산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기업들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 제가 증시의 가장 큰 손이 뭐라고 했죠? 정부입니다. 정부가 결국은 예산을 퍼부어서 예산을 들여서 기업들의 어떤 자체적인 개발 활동을 지원해 나설 거기 때문에 국산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길게 봤을 때는 뭐 고점 대비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저점 대비해서 한 40% 이상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국산화라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 수급을 막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일본 그 수혜주라고 하면 뭐 막 몰려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역시
오늘도 제가 나온 이유는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니까 잠시 뒤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이요,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핫했거든요. 근데 일별 시세 보니까 이 종목도 놀라워요. 이 종목은 계속 내리 좀 하향세를 보여주다가 7월 10일 정도에 13,950원 정도 찍고 그다음에 조금씩 움직이다가 갑자기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해서 모든 사람들 딱 놀라게 했거든요.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 이제 MLCC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네네,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제 흔히 반도체가 뭐 가전이나 전자제품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산업의 뭐라고 불립니다. 그럼 반도체가 산업의 뭐라고 불리는데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꽃?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은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말해봐요. 쌀 아닙니까? 그거? 네, 진짜? 맞습니다. 조금해서. 네, 그 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 반도체처럼 MLCC 역시도 산업 전반적으로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네. 해서 역시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MLCC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적층 세라믹 축전기라고도 이름이 불리곤 하는데 일본에서 점유율을 무려 한 60% 정도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추가적으로 일본이 규제를 하겠다. 지금 그 수입 제한을 수출 제한을 하는 그런 품목들이 확대가 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이제 MLCC 관련 종목들도 추가 그런 품목에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화전기뿐만 아니라 뭐 삼화 콘덴서, 삼화 뭐 전자 이런 관련 종목들도 다 같이 대거 급등세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아무튼 일본 규제가 계속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애국 관련주 그리고 추가 품목에 해당하는 공작기계라든지 뭐 탄소섬유 이제는 MLCC까지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과대낙폭 구간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오늘 구간에서부터 이런 이제 MLCC 관련 이슈를 통해서 상승세가 나오는 이제 흐름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6, 7월 달에 올라갔었던 이슈는 전기차 관련 이슈로 올라갔던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후성이나 캠트로스 과거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였었던 종목들이 반도체 이슈가 엮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역시나 삼화전기에서도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60일선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60일선 구간이 세력선, 수급선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급등이 나온다라고서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데 오늘 이제 기술적 구간으로서도 60일선 세력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관련 종목들을 예의주시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화전기 역시도 매물대가 아직까지는 22,000원 구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MLCC 관련 종목에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식 와이프가 이런 트렌드 매매 항상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프렌드입니다. 매수일 7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7.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오늘 2.8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장중한테 굉장히 쏘아 올리면서 6,360원까지 올라섰었거든요. 그때 저 기억나요? 그때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만났을 때 5% 정도 빠져가지고 이 종목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이때 재공략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월요일에 8% 오늘 또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수익률이 40% 가깝게 나왔거든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재공략을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은 아는 종목을 또 공략하고 또 공략하고 했을 때 승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만큼 기업 분석을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더 좋은 전략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고 나서 관련 종목들 낙수 효과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날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쪽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이제 이슈까지 맞물려지면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7% 일단 수익 구간은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AS 진행해 드리면서도 마이크로 프렌즈 다시 한 번 더 공략해볼 만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주가 역시도 이제 월요일 이제 화요일 이 거래일 거쳐가지고 10%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와이프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셨다면은 바로 이제 7월 이제 초반에 공략하셨을 때 37% 일단 수익률 챙겨가시는 거고요. 눌림목에서 공략하셨다면 10% 넘게 챙겨갔으니까 한 종목으로만 약 50% 이상 챙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와이프가 계속 AS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신다면은 이렇게 2번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쿠프라입니다. 매수일 7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300원인데 역시 오늘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4.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렇게 해가지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4,36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이 종목이요.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 신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신기도 이제 실력이라면은 그럼요. 실력일까요? 실력이죠. 네. 그래서 코프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브라처럼 이제 올라가는 거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물어보셔서 일단 기다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이제 터치를 하면서 깔끔하게 수익 실현 구간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목표 구간 찍어주고 나서 다시 이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관련 흐름 체크만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프라 주식 와이프가 이제 공략했었던 시점이 전고점 구간대를 이제 돌파하고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트렌드 매매는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유입된 종목들로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코프라를 AS 해드리면서도 이때 이제 4,100원 구간까지 7% 구간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보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월요일에 걸쳐서 이 코프라라는 종목을 지속해서 이제 봐드리고 있는데 목표 구간까지 오늘 정확하게 터치해주고 매물 소화하면서 음봉 대량 거래량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나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주식 와이프가 매물대 구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세워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전략대로 하셨다면은 수익 실현 잘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주식 와이프 쌤이 이렇게 수익을 지금 많이 냈는데 오늘 히든 종목이 뭘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꼭 놓치지 말고 꼭 히든 종목 맞춰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세종 메디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7월 1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2.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이요. 약간 5%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저 일별 시세 보면서 깜짝 놀랐고 또 수급 보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일별 시세 보니까 빨간불을 왜 이렇게 며칠째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기관도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네요.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뭐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도 또 매수 달라붙기 시작을 했었고 또 이제 이번 주는 또 아시다시피 시장이 또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주 수목금에 맞아요. 달리.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급도 좋아지면서 연이어 상승이 지금 뭐 보시면 차트 보시면 뭐 양봉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목금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화까지 계속 이제 양봉 나오면서 뭐 12.4% 수익하고 있는데 앞서 주식 와이프 전문가 종목에 비하면 사실 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참 초라해 보입니다. 사실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종목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단기 급등을 노리는 어떤 변동성 큰 종목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제 세종 메디칼처럼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다지면서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거래량 급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날이
창창합니다. 제가 단기 목표가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16,000원, 17,000원 수준에서 말씀을 7,000원이었군요.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플러스 알파까지도 노릴 수 있는 저점 매 종목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좀 느긋하게 가는 종목이 있다면 또 급하게 가는 종목도 필요하겠죠. 그건 잠시 뒤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핀과 반도체 소재 이중 호재를 받았다. 사실 저는 그래핀과 반도체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가 봐요. 네, 뭐 약간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이제 종목 섹터군도 약간 좀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래핀 하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 국일제지.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약간 최근에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잉크테크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국일제지가 원래 그 동전주였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뭐 4,000원대까지 여전히 일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 4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그래핀이 어떤 이 낮잠 같은 약간 그런 한순간의 꿈이었다면 아마 이게 지금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다 조정받고 내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머물렀다는 거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은 추가적인 상승. 이러니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뭐 잉크테크 아까 보여드린 것도 이제 일단 말씀만 드리면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 반도체는 사실 뭐 그렇게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아주 강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일본의 이런 태클이 오히려 이제 국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게 되면서 오히려 반도체 장비, 특히 장비보다는 이 소재 업체들, 반도체 소재 업체들 주가가 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라면은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실 텐데 후성 같은 종목, 그렇죠? 후성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어떤 반도체 소재 들어온 종목으로서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최고가입니다. 사람 최고가를 가고 있고 뭐 동진 세미캠 같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아주 급등을 아주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은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성기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더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시잖아요. 네, 올라가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이 많은 종목들이 뭐 이제 그동안 더 장기적인 하락, 특히 이제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종목의 전성기는 몇 년 전입니다. 뭐 한 작년 이렇게가 아니라 조금 전에 예전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참고로 이 세 번째 힌트가 정말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듣고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세 번째 힌트는 너무나도 정말 세기 때문에 이걸로 보고 못 맞추면 제가 봤을 때는 포털 사이트를 못 다루는 분 빼고는 아마 다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무튼 그 얘기인데 자 오늘 그 상한가가 종목 중에서 삼화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앞서서 뭐 주식가이프 전문가도 오늘 특징주로 말씀을 하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번에 상한가 나오기 전까지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면은
퍼센트로 치면 한 75% 정도 하락이란 얘기죠. 4분의 1 토막이 난 거니까. 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저점, 정말 누가 봤을 때 차트만 보고 봤을 때는 정말 뭐 추세도 꺾이고 저점도 깨지고 수급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정말 한순간에 바뀌거든요. 즉, 이 과대낙폭 종목을 끌어올리는 건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반도체 소재 업체들, 뭐 국산화 이런 얘기들 쭉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 종목이 주목을 받아준다면 정말 갑자기 상한가가 버린 이런 삼화전기와 유사한 어떤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종 메디컬처럼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동시에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두 번째 힌트 정말 고점 대비 이미 80%나 떨어진 5분의 1 토막 나 있는 최저점 구간이라는 거. 네, 세 번째 힌트는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와이브 전문가님 세 번째 힌트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그때? 네네. 그럼 세 그럴까요? 번째 힌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도 잉크테크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솔더볼을 성공을 했다라는 거네요. 네, 사실 뭐 이거는 지금 최근은 아니고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솔더볼이라는 소재를 갖다가 원래 이게 일본에서 뭐 회사 이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쪽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단번에 꿰찬 회사기도 합니다. 이 솔더볼이라는 게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제 필수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뭐 긴 말 필요가 없고 어쨌든 지금 이 시점 자 이제 일본과 어떤 싸움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대응이 그냥 뭐 이렇게 덥석 이렇게 엎드릴 모양새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다른 어떤 소재들 줄줄이 지금 다 국산화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이렇게 선례를 남겼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좀 약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감지가 되었는지 지금 이 하락 구간을 좀 멈추고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이제 시동을 슬슬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동 걸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잘 나옵니다. 이거 못 맞추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식IF 전문가도 우리 시청자분 대표해서 아마 이렇게 검색하면 금방 나올 테니까 좀 결정적인 힌트를 아마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고 했거든요. 우리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아까 검색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정답을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두 종목 정도 뽑아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답이 네.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 이슈와 그래핀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아이컴포넌트는 평판용 디스플레이용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0월 달에 그래핀 관련해서 배터리 장착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긴 한데 5월 달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것 치고는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힘을 모아가는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이제 느낌의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이 또 삼각수렴 형태예요. 삼각수렴 형태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돌파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덕산 하이메탈 역시도 주가 흐름이 과대낙폭 이후에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주기 시작했고 지난 5월 달에 그래핀 관련해서 특허권을 무려 이제 3개나 취득하면서 이제 그래핀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한번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로 봤을 때 이 종목도 유력한 그런 히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메시지가 나오네요. 감사 마애님 하면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라고 왔고요. 팬이에요 라는 메시지도 왔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아이컴포넌트도 왔고요. 일단은 제 눈에 덕산 하이메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덕산 하이메탈이 정답이 맞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제 히든 종목도요, 실적이 좋고 또 매출이 좀 증대되고 있다라는 종목 가지고 오셨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힘이 안 좋은 우리 시장이니까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주식 와이프가 또 장세 무관하게 실수차 이 매매법을 맞아요. 하는 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을 제가 항상 힌트에다 넣어오는 편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온 종목입니다. 2016년도 대비해서 무려 이제 3배 이상이나 매출액이 증가한 그런 성장세가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제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신다면은 승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 제가 마이크로 프렌즈라든지 코프라 이런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늘 뭐 후성 관련해서 계속 예시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후성도 제가 재무 상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분석하는 이유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후성 역시도 최근에 인기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기업 분석 통해서 재무 상태를 보면요. 자, 보세요. 매출액이 2016년도에 비해서 훨씬 지금 2019년도에 증대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후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후성뿐만 아니라 휴대시온이라는 종목도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휴대시온도 최근에 인기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이죠. 역시나 기업 분석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휴대시온이 역시나 매출액이 2016년도 비해서 2019년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미 매출액에서 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3년, 4년 정도의 이제 재물을 보시면서 3배 이상 이제 매출액을 냈다는 거는 앞으로 주가가 한번 터지게 된다면 이렇게 후성이나 뭐 휴대시온처럼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주가 상승에 어떠한 되게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 등락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가요? 네, 뭐 이제 HTS 들어가시면 이제 상한가, 하한가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등락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당일 등락률 중에서 가장 이제 높았던 종목군들 상위 20위 내에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고요. 대량 거래량이 이제 나와주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다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동진세미캠도 최근에 일본 규제 관련 이슈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량이 줬었던 종목인데요. 자, 7월 초부터 대량 거래량이 붙어주니까 계속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러셀이라는 종목 다시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러셀 역시도 7월 초부터 대량 거래량 붙어주기 시작하더니 지속해서 우상향 추세로 올려주는 모습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은 HTS 접속하셔서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요. UCI, EAD 등등등 나오는데 등락률이 이렇게 상위 20위권 이내의 종목 중에서 그 히든 종목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스로 전문가님 열심히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말 좀 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7위까지는 봤는데 7위까지는 봤거든요. 7위까지 보셨는데. 지금 근데 7위까지 보다 보니까 그냥 있긴 있어요. 네, 지금 그 얘기한 게 그 지금 매출 3배 이상 늘어나고 지금 주가랑 거래량 터졌다고 한 거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얘기를 못 해드리겠네. 지금 EID라는 종목인데 이게 사실 아직 동전주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동전주라서 사실 이거 뭐 약간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좀 하는데 이게 오늘 상승률 이게 5위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차트상으로 이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그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 거래가 얼마야 이게 2억, 하긴 동전주니까, 2억 2,600만 주가 나왔네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1,500억 원 이상 나와줬고, 이게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매출액 3배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회사가 2016년도 매출액이 지금 360억이다가 작년 매출액이 1,200억. 그러니까 이거 3배 이상 늘어난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조건에 맞긴 한데, 세 번째 거에서 틀리려나요? 일단은 왜 갑자기 그 자신감이 하락하셨어요?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으니까. 그래서 본 것 중에서 일단 EID가 이 두 종목은 충족이 된다. 이거는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ID가 과연 정답일까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다시 나왔습니다. 일본 규제. 근데 확대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새로운 그 소재 관련된 건가 봐요. 그렇죠.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시간을 조금만 진짜 더 드렸으면 맞출 뻔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용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동전주는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때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 테마들이 돌 때도 뭐 백신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대체제 관련 종목들, 석회석 관련 종목들 이렇게 다양하게 또 세분화돼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 규제 관련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애국 관련 종목들 그리고 추가 품목 관련 종목 중에서 뭐 공작 기계라든지 탄소 섬유 오늘은 그 MLCC 관련 종목까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근 시장에 좀 걸맞는 그런 트렌드 매매 종목 가지고 왔다고 마지막 세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이 모두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덕산 하이메탈 아무래도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 보내주신 것 같고요. 후성 계속 올라라라고 했고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 EID 그리고 이쁜 전문가님 하면서 EID입니다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히든 종목 2건 알려달라고 눈썹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하면서 마이크로 전문가님 도대체 그 전문가님 어디에 계시는지 6594님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이십니다. 그 아래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 계속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그 히든 종목이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덕산 하이메탈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그래도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예, 일단 뭐 이왕 밑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좀 짧게보다는 길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목표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격 전략 이렇게 좀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목표가를 일단 10,000원 좀 전에 9,0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좀 스윙 관점에서 한 달 정도 두고 보고 9,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저가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 떨어졌을 때
5천 원으로 손절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이거 지금에서 9천 원 멀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올라가 봤자 50% 정도 수익률이고요. 이거 옛날에 그 잘 나갔던 시절하고 비교하면 사실 그래도 엄청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좀 오래 갈 수 있을지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손절가 5,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답을 확인해 보니까 답이 오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애님 정답을 좀 이렇게 보고서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단은. 예, 아니고요. 아니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정답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주식 와이프가 최근에 이렇게 또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또 빨리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흔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라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방송 통해서 정답을 꼭 확인해서 수익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뭐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 너무나도 바닥에 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 올라갈 폭이 그만큼 또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종목을 재정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급등한 종목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부터 시작해서 급등한 거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 전부 다 밑바닥에서부터 최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려고 시도한 건 친구들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뭐 싸게 살 수가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억울하게 빠져있는 종목들, 이런 저평가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가 이번 달 중에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잡으셔야 되겠고, 지금 일본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다른 뭐 삼화전기 같은 어떤 MLCC 관련 종목들까지 오히려 수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의 어떤 이런 마찰은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투자 심리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과 맞물린 정부의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을 뭐 활성화시킨다, 뭐 대체품 찾고 수입처 다변화의 국산화, 특히 국산화라는 부분, 이 정부 정책은 언제나 우리 시장, 뭐냐면 4대 강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정부 정책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꼭 매매해서 수익 크게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어차피 시장은 또 오르고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원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장세무관 실수 차이 매매법이 대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와이프가 히든 종목 선정할 때도 맨날 그 실적 챙기고요, 그 수급 챙기고요, 차트 챙기고 이슈 다 챙기죠. 네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만 찾으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승률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두 번째로 전략을 또 세워드리자면은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가 또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본 규제 관련 이슈들이 들어왔을 때 단기 재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전략 제가 더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전략은 온라인 방송 통해서 제가 세부적인 섹터들 분석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은 그 투자 기법의 법칙을 잘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때 111 매매법도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실수 차이, 그러니까 실적과 수급과 차트와 이슈를 다 챙겨야 된다라는 네 박자 법칙도 알려주셨거든요. 그 법칙을 또 자세하게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뭐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강의도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112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분할 매수법 강의 진행해 드렸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방송에서는 일본 규제 관련 섹터도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온라인 방송 통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